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육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게 저희가 맞다. 저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비슷한 준비를 하시는 예비 부부가 있다면 그 예비 부부에게 또는 신혼 부부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찍는 영상이니까 나는 산후조리원 갔는데 쟤는 왜 자꾸 조리원 안 좋다고 얘기해? 우리가 뭐 틀린 거야? 나는 내 자식 잘못 키운 거야? 이런 게 아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써니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하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하는 것보다 아내를 인터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온이가 태어난 지 오늘로 12일이 됩니다. 그죠? 네. 12일 차가 되는데,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을 때 저희가 황달 때문에 입원을 하고 하루 늦게 퇴원을 했어요. 하온이만. 그리고 최근에도 병원에 가서 황달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고 병원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어제 우리가 체중을 쟀죠? 네. 지금 몇 킬로죠? 4kg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크고 네. 있는 건가요? 네. 네, 몸무게가 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12일 동안, 그러니까 12일 중에 하루만 병원에서 이제 제왕절개 했던 당일만 아이를 못 얻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아이와 함께 한지 이제 2주를 향해 갑니다. 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무슨 뭐 육아 전문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알아가고 있는 정말 육아 초보 해 나가고 있는 초보 부부의 이야기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가 조리원을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조리원 모유수유 응원하는 데도 많고, 조리원 모유수유 조리원에서 나는 배워서 성공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리원을 안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리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 모두 모자동시를 하는 그런 조리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리원과 보통 조리원을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정한 그 조리원이 나름 그래도 좋았긴 했지만 이제 아기를 데리고 24시간 그 모자 동시를 하다 보면 옆방이나 이제 다른 이제 산모들은 이제 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아기가 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소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민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저희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병원도 모유수유를 알려주시는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엄청 좋은 병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예 써놨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던 병원이어가지고 낙태를 안 한다. 아예 대놓고 쓴 그런 산부인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24시 모자 동시를 저희 부부만 했다고 해요. 거기 간호사님께서 네. 댓글을 써주신 거 보면은 저희 부부만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밤에 애가 울면은 1인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인실이어야만 모자 동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1인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밤에 애가 울 때 눈치 보였지. 엄청 눈치 보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소리가 들리니까 옆방에 자고 있는데 근데 아기가 보통 새벽 뭐 1시, 2시, 뭐 3시 계속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제 기저귀 갈 때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주기도 되게 많고 아기 울음소리도 크니까 그런 게 이제 옆에 좀 민폐가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았던 이 조산사님? 네네. 조산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조리원에서 처음에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내용은 조리원이 훌륭하고 좋은 조리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음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끝방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옆에 눈치를 좀 볼 수 있고 거기 프로그램이 2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하고 나오면 모유 수유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여러 정황과 저희들 이제 아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저희는 집으로 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댓글에 자기도 한 6일 있다 나왔어요. 3일 있다 나왔어요. 이런 분이 좀 있더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답답해하는 분. 답답해하는 분들이 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리원을 계약금을 이제 날리면서까지 집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이 일주일 정도 됐네. 집에 온 지. 그렇죠, 그렇죠. 그지? 그러면 집에서 모유 수유를 하니 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모유 수유라고 산부인과에서부터 모자 동시를 계속 하니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내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제가 아내가 말한 거를 내가 읊어주면 부연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큰 건 아이가 크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애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데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만약에 아무리 산후조리원을 안 가봐서 이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겠지만, 야, 산후조리원 이제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야, 이런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못 보고 아이가 이제 따로 이렇게 산후조리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신생아실에 딱 가면은 얘가 이렇게 크는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있으면서 야, 이걸 못 봤으면 막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내님 어떻습니까? 아이가 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그 옆에서 그러니까 하물며 그 애기 속눈썹이 이렇게 자라는 것도 막 보이고 또 이제 애기가 그 커지는 것도 막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같이 계속 있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못 본다는 게 약간 좀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그만큼 아기가 변화가 많기도 하더라고요. 잠만 자긴 하는데 계속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되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커요. 그죠? 진짜. 그지? 벌써 많이 컸어. 신기해요, 신기해요. 자, 두 번째. 아이가 요구하는 사항을 캐치할 수 있다.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약간 육아에 대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삐뽀삐뽀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삐뽀삐뽀 이제 책이나 이제 영상에서 보면 자동육아, 수동육아 이렇게 말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유 수유와 또 아기랑 계속 붙어 있으니까 장점이 뭐냐면 아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픈 거, 졸린 거, 뭐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 보채는 거 이것들을 아기의 반응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기가 배고파할 때마다 먹이니까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몇 시에는 먹어야 되고 몇 시에는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도 그 병원에서 아기가 하루에 10cc씩 늘어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아기는 몇 cc를 먹여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기한테 반응하면서 아기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더라고요. 다만 딱 모자동실 병원에서의 그 모자동식 3일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지나가니까 아기가 반응하는 거, 아기를 어떻게 케어하는 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형, 수동형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동 육아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 그러니까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배가 고픈 거,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생존에 대한 걸 알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한테 의사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배고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데 애기가 배고파 하는 반응을 보고 먹이고 아기가 졸려하는 걸 보고 재우고 하면 그냥 그 반응에 따라서만 이제 육아를 하면 그게 자동 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하정은 삐뽀삐뽀 하정원 선생님이 근데 수동 육아라는 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분유들 많이 먹이기도 하고 또 조리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2주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딱 나와가지고 아기가 그럼 몇 cc 먹여야 되고 2시간마다 먹여야 되고 3시간마다 먹여야 되고 그 시간 타임을 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아기가 배가 고픈 건가? 그리고 또 분유를 먹으면 아무래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되게 잘 자요. 그러니까 깨워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지났다? 그러면 뭐 3시간 지났다? 그럼 깨워서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동으로 내가 부모가 아이를 조절해서 키워야 된다는 게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야, 니들 뭘 아냐. 신생아 한 달 때는 다 잤나. 무슨 벌써 며칠이나 봤다고 애가 뭐 배고플 때, 뭐 똥 쌌을 때 이걸 너가 안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난 체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안 하겠죠, 저희가. 근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저도 이렇게 24시 모자동실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실제 그거를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걸 찍으신 분들이 있나. 그것도 모유수유로만. 근데 딱 한 부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브이로그를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 저렇게 힘들지만 전몸살도 없이 저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응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걸 영상을 찍냐면 혹시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응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알아가고 있다. 그래서 힘이 되실 분들에게 힘 되시라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집에서 모유 수유하니 가장 좋은 점 세 번째를 뭐라고 하셨냐면 모유 수유할 때 전 양이나 이런 게 아이에게 최적화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의학적으로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안에 그냥 감이고 그냥 느낌입니다. 이 전제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모유수유 관련된 책을 좀 읽었었어요. 근데 사람의 인체가, 엄마의 인체가 굉장히 신기한 게 아기가 먹는 만큼의 그 양을 엄마 몸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분유랑 같이 혼합수유를 하다 보면 엄마 전량이 줄어드는 이유도 아기가 먹는 양이 줄기 때문에 그 엄마의 신체도 그거에 따라서 양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했기 때문에 초반에 안 나오더라도 이제 많이 자주 모유수유를 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딱 그 고비 3일 지나니까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양이나 이런 것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진짜 약간 인체의 신비. 약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를 아주 정확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번째는 만약에 산후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 동실을 한다 해도 내 집이 아니고 내 물건이 아니라 거기서 제공하는 걸 써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빨리 오는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우리 집에서 구축이 됐고, 손에 하루라도 더 빨리 익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를 이제 24시 모자동실을 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후조리원에서 어차피 아기를 24시 모자동실을 하면 거기 프로그램을 거의 참여를 못할 텐데 그럼 이거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제공하는 뭐 기저귀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문제는 그걸 받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막 그거를 그 산모한테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기저귀도 받아와야 되고 옷도 뭐 씻기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맡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좀 불편했지만 그런 것들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집에 와서 빨리 처음에는 뭐 기저귀 가리대나 뭐 기저귀나 막 이런 것들 이제 엄마 손에 딱 닿게끔 하는 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빨리 와서, 왜냐면 여행 가서 호텔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제 안정된 집이나 이런 데서 딱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알고, 그렇게 했을 때도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빨리 집에 와서 아기를 키우는데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게 뭐야? 출산 뭐? 그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네. 그 현금으로 줘? 아니요. 그 바우처. 아, 바우처?
2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진짜 컸어요. 저희가 알아본 조리원의 가격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 이 200만 원을 넣고 우리가 할부로 좀 더 했어야 됐던. 아, 그쵸. 근데 그게 딱 세이브 되니까 아내 말 들어보니까 그 바우처로 유모차를 사도 된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소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가구거리 가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소파를 그냥 봤는데도 3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그래서 야, 사람들 무슨 돈으로 저런 소파를 사나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중국산 그래도 그러니까 중저가. 중저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소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지? 저희가 소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 키운다고 하면서 큰맘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용이 있잖아요. 아기를 키울 때. 근데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바우처 나라에서 주는데 이걸 세이브할 수 있다. 조리원으로 다 초반에 넣고 그 다음에 막 필요한 거 막 그 급에서 할부로 사고 이것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참 궁금했던 게 아니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막 몇백만 원짜리 조리원에 들어가고 막 어떤 서울은 막 몇천만 원짜리 조리원도 있다 그러고 그런 데를 어떻게 가나 했어요. 근데 이제 딱 조리원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이렇게 여기서 결제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결제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리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세금으로 돌아가는 느낌인 거야.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 조리원을 안 가니까 일단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없고 또 1,000만 원 미용권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해서 더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원 비용이 진짜 아기를 맡기고 거기에 있는 막 프로그램 마사지 막 이런 거 다 받고 진짜 막 밥 먹고 쉬려면 정말 좋은 거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 간다고 그 정도의 비용을 쓰지 않잖아요. 약간은 약간 뭐라 공포 마케팅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남들 다 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 의무감 그리고 또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걸 막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미안하다. 의무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보면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마사지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추가로 마사지 받으세요라고 하는 마케팅도 되게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후덜덜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약간 약국이랑 비슷해. 사람들이 약을 살 때는 이거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거든. 이게 완전히 노다진 거야. 맞아. 그처럼 산후조리원 뭐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깎아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렇게 들어갈 비용으로 차라리 아내가 필요한 뭐 마사지나 뭐 산후도우미나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또 느낀 게 이 산후조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패키지인 줄 알았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사지도 별도고 사진관도 가면 결국은 그렇지. 결제하라 그러고 근데 마사지 사진관을 가면 그 패키지를 이용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게 또 상품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랄까 산업이다. 그러니까 조리원에 들어가면 다 그냥 패키지로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갔는데 사진 찍으러 가보니 만삭 사진 찍으러 가보니 거기서도 패키지 하라고 하지 마사지 받으러 가니 난 당연히 포함된 건 줄 알았더니 그 별도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추가 결제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참 그 산업이다 약간 그 두려움 이 초산모를 약간 두렵게 하는 약간 그런 약간 마케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요즘엔 맞벌이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산모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대접받고 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과 기간이 딱 거기거든. 그러니까 저희는 특수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제 산모의 의지와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진짜 약간 워킹맘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아내님 직장 생활 몇 년 했죠? 한 15년, 16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킹맘이면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쉴 수 있을 때 쉬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육아는 뭐 그 뭐랄까 체력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쉴 때 쉬고 막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해는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변에 산후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어른분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간을 하는 것을 약간 반대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렇다는 거죠.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가 직장 생활 15년 넘게 했는데 이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걸 위해서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 아내는 정년 60 몇 살까지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우리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처음 유입되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분유값이 안 든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 아기 낳기 전에 몰랐는데요. 기저귀가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기저귀만큼 분유값도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기가 진짜 많이 먹는데 분유값이나 기저귀값이 되게 많이 드는데 분유값이 안 든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모유수유가 잘 안 차게 되면 나중에 아기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면 알아서 와서 찾아 먹는데요.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나갔을 때 이제 뭐 외출할 때 분유나 이런 걸 안 가져가도 되니까 가방이 굉장히 가볍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또 이제 편리한 거, 그리고 그 분유 안 타도 되는 거, 그다음에 젖병 안 씻어도 되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6가지 정도 말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산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후 도우미를 부르려고 했는데, 저희가 양수가 생각보다 빨리 터져가지고,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이 아줌마를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죠.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말한 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케어하고 싶다. 아내가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못 구했어요. 그죠? 못 구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해주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시어머니를 너 지금 미쳤냐?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편하게, 아내 불편하게 라고 하시는데, 저희 가정에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좋고, 아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어머니가 그렇게 옛날부터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상황이 어머니가 와주시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와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또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아주 지금 밥상 그 뭐라고 하지, 밥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해주고 계시고, 아기 케어도 왜냐면 어머니니까 또 너무 편안하게 맡길 수 있고, 또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첫 아기도 하고 아기 사진이나 또 아기를 이제 같이 케어하면서 아기가 커가는 거를 보면서 오는 그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케바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정 어머님을 부르셔도 되고 마음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가족을 부르셔서 이렇게 저희는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친정 어머니든 뭐 시댁이든 나중에 용돈 챙겨드려야 된다, 이런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고 이 음식을 차려주시는데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죠? 우리 살 빼야 되는데 살쪄야 될 것 같아. 살찌고 있어. 하여튼 그렇게 너무 감사한 어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내의 어떤 이런 피로를 풀어주는 거는, 아는 분 중에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으로 와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아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분은 완전 전문가. 그러니까 그 필라테스 하면서도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거 공부를 좀 한 지인이자 친구인 언니가 있는데 한 번 받았거든요. 너무 뭉쳐가지고, 왜냐면 이게 모유수유하다 보니까 등이 굽잖아요. 그래서 등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와, 신세계 이래서 진짜, 왜냐면 아무리 친구고 지인이라고 해도 이거는 언니, 이건 비용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언니가 진짜 저렴하게 해가지고 마사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만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조력자들이 생각보다 저희는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의 케이스를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분이 직장 생활 동시에 하시고, 뭐 육아휴직, 엄마 쪽만, 산모 쪽만 잠깐 내고, 이게 평이한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팔자 좋은 소리일 수 있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년이 보장된 아내의 직장을 그만둔 케이스다. 쌍둥이를 작년에 임신했다 유산을 하고, 여차저차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또 이제 조력자들, 아까 아내가 말한 뭐 아내의 뭐 근육을 전문적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친정 엄마든 내가 편한 뭐 시댁 엄마가 편하면 시댁 엄마든 어머니든 그렇게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상황이 참 뭐랄까 하루하루가 이런 식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크는데, 야, 저희가 만약에 산후조리원 들어갔으면 일주일 더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와 같은 길을 준비하시는 요즘에 예비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정운의 삐뽀삐뽀 되게 중요하죠. 책도 저희는 예전부터 사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도움 되실 분 도움 되시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그냥 부모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니 이런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비전문가들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었습니다. 조리원을 가시든, 안 가시든, 분유를 먹이시든, 모유 수유를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것을 저희는 존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 하나, 두 개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